금목형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그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로 3년 있고 7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현재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에 있었을 때 처음 담임 목사님이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 이제 진재혁 담임 목사님, 그 다음 지금 현재 최성원 담임 목사님까지 이 리더십 교체를 계속 봐왔습니다. 10년 동안 목사님들의 리더십을 봐왔고 저는 그곳에서 그 교육과 훈련 담당을 했었고 대학 지구를 맡았었습니다. 한 200여 명 친구들을 맡고 있었고요. 예배 인도를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1년에 저는 20살부터 28살까지 학생들을 맡고 있었는데요. 7년 정도.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1년이 지나면 30여 명은 청년집으로 올라가고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30여 명이 올라가고 30여 명은 또 올라오고 새내기들이 20살 애들이 올라오고 또 29살 애들 되니까 또 보내고 그러면 매년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되고 제가 또 200여 명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250여 명 정도를 그 매년 계속해서 바뀌는 아이들을 제가 또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어떻게 잘 지냈어? 했는데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제가 좀 이름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담당 전도사님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름을 모르는 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담당 전도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친구를 정말로 목양하는 사람이 맞을까? 직분은 담당 전도사인데 내가 과연 이 친구를 목양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교회, 그 당시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국내 전도라고 여름에 지방을 내려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곤 했었는데 그날도 8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지방에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 앞에 원로 목사님, 옆에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쭉 앉으시는 거예요. 너무 자리가 부담스러운지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저 혼자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교회에서 쭉 자라왔던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어쩌면 이게 목회이겠구나. 어쩌면 이게 진짜 목양이겠구나. 물론 여러분 가짜 진짜라는 목양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만든 옷은 소수의 인원과 깊이 있게 관계를 맺고 진짜 사랑하고 정말 이름을 알고 진짜 기도 제목을 알고 진지하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관계가 되는 게 진짜 목양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비드가 이제 한창일 때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겠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제가 코로나를 지나고 2021년 그때쯤에 이제 정부가 또 주변 환경 분위기가 이제 코로나 끝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깜빡 속았죠. 네, 21년도 그 코로나 안 끝나고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한 6월, 7월, 8월 때쯤 이제 다시 풀리긴 했죠. 제가 2021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고 관악구에서 어떤 그 센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3년이 지났고 이제 4년 차고 지금 현재는 죽전으로 이사를 가서 카페를 빌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중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개척했으니 그 헌금은 없을 테고 청년들이고 아직 직장도 자리 잡지 못했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형이 군대에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군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이제 저의 이중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이나 리더십 교육, 팀빌딩 교육 등을 하면서 제가 저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로 들어간 지가 이제 3년이 넘었고 이제 지금 현재는 주로 하는 강의는 고등학생들 면접 강의해주거나 자소서 강의해주거나 진로를 봐주거나 그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제 해병대 간부들이나 해병대 장병들 대상으로 제가 상담, 코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백석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이랑 신학 전공했고요. 그다음 대학원도 백석에서 MDB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학생들 만나고 성인들 만나다 보니까 상담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올해에는 차의과학대학교라고 차병원 계열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임상상담 심리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기반으로 코칭을 하고 있고 또 학습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반으로 코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늘려봤어요. 제가 최대한 뭐 없어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그 작은 것까지 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 교회 그 성도들이고요. 야외 예배 갔을 때 같이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얼굴 안 보이는데 이거 진짜 성도 맞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초상권을 위해서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네, 얼굴을 제가 주로 가리고 올려요. SNS 올릴 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제가 독서 토론할 때 했던 강의들, 진로 강의할 때, 코칭할 때 했던 강의들입니다. 네, 학생들이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외부에서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되게 반가워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고 막 때로는 SNS 아이디 알려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알려주지 않죠. 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SNS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어떤 다큐가 있었는데 유튜브에 떴길래 제가 보는데 크리스찬인데 레즈비언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 학생이 너무 괴로워하길래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단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면 돌아서게 될 거야. 이렇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DM이 왔는데 덕분에 자기가 펑펑 울면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게 2년 전 일인데 현재 이번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제가 이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에 제가 강의를 했어요. 22년에 강의를 했는데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제 강의를 굉장히 생각보다 열심히 듣는 거예요. 원래 열심히 안 듣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등학생들 공부 진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면 노는 시간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 노는 시간인 줄 아는데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되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싶어서 기억에 남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저녁에 그 친구한테 이제 DM이 와가지고 제 이름을 어떻게 찾았는지 DM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1타 강사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고마워. 내가 1타가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2년 뒤에 제가 진짜 얼마 전이에요. 지금 4월 11일이라고 지금 날짜가 보이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웬일이냐. 물론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잘 있었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학생을 만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의 강의 덕분에 이제 자기가 그 강의를 듣고 무슨 어떤 사업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 강의를 했었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메타버스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자기가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템을 판매를 했는데 저한테 수익 인증까지 제가 뭐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말 돈 많이 법니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한 달에 막 2,500원,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축복하고 너무 잘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등학생들 만나고 있고 대학생들도 만나고 그리고 해병대 장병들 간부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고 제가 주중에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성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늘 그동안 지구촌교회에 있으면서 아주 늦게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진짜 아이들 끝까지 막 열심히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월요일날 친구들 이제 출근하고 저는 월요일날 쉬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사는지. 근데 이제 제가 직업 시장에 나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중에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 사역해야 되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엄청 사역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월요일 저는 쉬고 그 학생들은 또 일하러 가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취직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집을 맡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직장을 찾아가고 또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많은 경우에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또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느라 여력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직장 사역이 진짜 중요하겠다. 직장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직장 속에서 어떻게 숨 쉴 시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연은 아니겠죠. 주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 회장님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 그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같이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되게 중요한 사역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하는 어떤 이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드리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칭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사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할 거고 또 활동지에 교재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 짚고 넘어가고 제가 시간 잘 지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칭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저는 연세대학교의 그 고위자 과정이라고 연세대학교 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코칭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한 400만 원인가 주고 이제 배웠던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차이과학대학교가 한 학기에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엄청 비싸죠. 그래서 그냥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1000만 원짜리 강의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또 됩니다. 제가 좀 너무 오버했어요. 죄송해요. 네. 그 코칭 연세대 실제로 배웠던 거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내용들 많이 가져왔는데요. 코칭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같이 써보고 나눠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원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뭐 학교로 들어가거나 어디에 들어가거나 코칭에 대해서 우리가 그룹이 팀빌딩을 할 때 너가 오늘 배우게 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그것이 학습이라고 한다면 너는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혹은 오늘은 코칭이니까 코칭하면 뭐가 떠올라? 코칭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 라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로 질문을 하곤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칭하면 떠오르는 생각, 코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성을 하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코칭 협회에서 코칭 정의를 이제 가져왔는데 거기에도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코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고객과 코치가 함께 만나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관계를 이제 코칭 관계라고 하죠. 이러한 정의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칭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목표 지향 그리고 적합성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 어떤 일반적인 대화와 또 상담과 뭐 다 완전히 차별적인 거는 딱 한 가지 있다면 목표 지향적이다.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게 이제 코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여기 모니터가 안 보여서 제 걸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젠다이죠. 네, 아젠다이고 고객에 대한 주제.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객이 뭐 때문에 왔는지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첫 번째는 목표 지향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 두 번째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이제 고객 중심적이고, 고객 중심적인데 고객에 대한 생각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고객이 어떤 고객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이 코치의 과정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온 고객, 내 앞에 있는 고객이 무한한 가능성이 지닌 존재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 대화가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치화될 수 있어야 되고 명확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웃컴, 성과가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과뿐 아니라 내재적인 동기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코칭 대화에서는 결과를 내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결과가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내재적인 동기, 가치와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성취를 했으면 성취, 오케이, 결과 너무 좋았어요, 박수 쳐드릴게요,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한 그 자신이 자신감에 벅차오르고 그게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가치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웃컴이다. 그냥 단순히 목표를 이룬 거, 그 결과만 드러내는 게 코치의 끝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그 고객의 그 자신이 자존감이 생기고 또 신뢰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는 등 이런 가치적인 내재화를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칭의 영역들을 볼 텐데요. 비즈니스 코칭. 첫 번째는 이 코칭을, 이 도구를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코칭이 가장 일반적이죠. 회사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회사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할 것인가? 회사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코칭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역할을 하죠. 수익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이프 코칭인데, 삶의 균형, 삶에 대해서,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향상시키거나 인간 관계 개선 등 삶에 일어나는 갖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리어 코칭인데, 이 사람의 성격, 경력, 재능,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하는 코칭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셀프 어널리시스 코칭이라고 해서 자기 분석 코칭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기질을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코칭,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맛보기로 이렇게 코칭이라는 것을 소개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코칭의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도구들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떠한 탐구를 통해서 같이 팀 빌딩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을 빌딩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떤 영역들에서 코칭이 사용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일반 대화와 코칭 대화의 특징,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코칭 대화는 상대를 대화로 이끌어들인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 대화는 재촉하고 말하는데, 대화하는 데 있어서 재촉하고, 또 코칭 대화는 기다린다.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끌어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일반 대화는 평가를 주로 하고 하지만 코칭 대화는 평가하게 한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 대화는 논리에 치우치는데 코칭 대화는 감정을 존중한다 등등.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칭 실습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좀 작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장과 대리가 있는 거예요. 부장과 대리 관계예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지금 대리가 지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자와 관리자와의 대화예요. 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 대리, 이번 주에만 벌써 몇 번째 지각입니까? 도대체 한 달 중에 정시에 제대로 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이 잦은 대리한테 도대체 한 달 중에 몇 번째 지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대리가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집에 자꾸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일부러 늦게 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장이 당연히 일부러 안 그러겠죠. 일부러. 하지만 어디 한두 번이야 못 본 채를 하지요. 무슨 직장에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김대리처럼 집안일부터 챙기고 직장 다니려면 직원들 모두 지각해야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좀 너무 리얼한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하는데 어떻게 말만 하면 변명부터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리가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화겠죠. 이러한 사례들을 알려줍니다. 비즈니스 코칭하는 과정에서 혹은 라이프 코칭하는 과정에서 부장에게 이러한 대화 사례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는 팀빌딩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얼마나 닫힌 대화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부장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지금 매번 지각하고 있는 그 대리를 바라보는 부장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부장은 대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자꾸
어제 그 해병대 간부들 강의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입 밖으로 좀 간부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계속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지금 자꾸 간부님, 우리 목사님들, 네, 목사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대리님이 혹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부교육자가 계속 지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그랬을 때 이 대리를 바라보는 부장의 마음 상태, 지금 이 사례만 봤을 때 부장의 마음 상태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 글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심하다. 또 지각을 하고 있네. 무능력하다. 왜 이렇게 매번 지각을 해? 미래가 어두울 것 같아,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매번 핑계만 대고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참 불성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 정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나, 상식이 안 통하는 친구야,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장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를 코칭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부장이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돌아볼 수 있겠죠. 또한 대리나 하급자들 입장에서는 부장님의 마음 상태는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대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대리는 어떤 마음일까? 저런 말을 듣는 대리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대리의 마음, 매번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보면 그런 상황에 상급자가 하는 말을 듣고, 아, 너무 우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너무 무섭다, 나는 한심하구나, 내가 매번 지각하는 나를 보면서 나 스스로도 난 너무 한심해, 저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나는 무능력하네, 나는 도움이 안 돼, 아, 답답하다, 나도 그냥 이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목사님들이 부장이라면 지각이 잦은 대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사실은 다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이 도구를 통해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거예요. 우리 같이 있는 어떤 그룹들,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그 사역 대상자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게 적절할지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걸 한번 준비해봤는데, 좋은 어떤 표현들, 어떻게 하면 얘기하면 좋았을까? 원래 처음에 지각하는 대리에게 부장이 뭐라고 했었냐면, 김대리, 이번 주에만 벌써 몇 번째 지각입니까? 도대체 한 달 중에 정시에 제대로 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좀 좋게 얘기해보면, 김대리, 이번 주에 두세 번 정도 지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미 차이가 나죠. 뭐냐면 이전의 대화는 굉장히 과장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만 벌써 몇 번째 지각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한 달 중에 정시에 제대로 온 적이 거의 없다. 사실은 두세 번 정도 지각한 건데 좀 과장을 하고 있죠. 부풀리고 있죠. 그 감정이 들어가서 그런 거겠지만. 그런데 이제 좋은 대화법은, 김대리 이번 주에 두세 번 정도 지각을 한 것 같은데 아침에 시간 맞춰 출근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글만 읽어도 좀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사 최고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전의 대화에서 이미 판단을 다 했고 이미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대화의 반면에, 좋은 대화는 무슨 문제가 있던 걸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완전 성령님이죠. 완전 도와주는 거죠. 완전히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부장이 이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사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집에 자꾸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오늘도 일부러 늦게 온 건 아닙니다 라고 원래는 했지만, 이미 판단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말투에는 자세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열린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지난주부터 자꾸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자세히 얘기해주는 그런 좋게 대화가 나아갈 수 있었죠. 이런 것도 제가 활동 교재에 잘 실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칭의 기초 잠시 보고 마칠 텐데요. 코칭의 기초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로우 모델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골, 아까 얘기했던 주제,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를 나누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길 원해요? 상대에게. 그리고 두 번째, 리얼리티, 현실 점검.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길래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옵션인데 그러면 그 발목을 잡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볼래요? 그렇게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라고 마지막 will.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언제 해볼까요? 가까운 시일 내에 언제 실행하겠습니까? 이 그로우 모델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자세히 써놨거든요. 목표 설정 실제로 제가 연대에서 아카데미에서는 실제로 이 문장을 그대로 외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외운 이 기본적인 그로우 모델을 그대로 외워요. 이 문장 자체를 그대로 외운 다음에 여기에 살 붙이는 거거든요. 그로우 모델에 살 붙여서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그로우 모델 코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도 마찬가지고 will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 원래는 있는데 이렇게 자리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코칭이라는 게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제로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대1로 코칭 실습도 하지만 실제로 앞에 이제 대표로 내담자라고 할까요?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앞에 두고 여러 명이 질문하는 방식, 여러 명이 좋은 질문을 찾아내는 방식 이런 어떤 교육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할 텐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AI니까 어떻게 코칭을 적용할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준비해왔습니다. 뭐냐면 둘씩을 찍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냥 이제 그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뭐냐면 그 오토 드로우라고 구글에서 만든 그림 그리는 툴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가 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AI 가지고 뭐 AR 게임, 뭐 VR 게임, 뭐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오고 있고 그걸 가지고 교육의 현장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만나잖아요. 그런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가르치는데 요즘 엄청 활발하게 학생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중학생들도 이 실험을 같이 하거든요. 실제 수업 때 이걸 활용을 하는 건데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제가 QR코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잠깐 한번 해볼까요? 아마 멀리 계신 분들도 이거를 확대를 하시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 보실래요? QR코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허락을 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내가 사용하겠다 허락을 해주시고 그 그림을 그리면 이게 무슨 툴이냐면 동그라미를 그리면 AI가 너 축구공 그리려고 했어? 농구공 그리려고 했어?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림을. 어느 정도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잠깐 하고 맞춰볼 텐데.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 왼쪽 아래에 보면 이런 조그만 동그란 툴이 있어요. 그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오토 드로우라고 클릭을 한번 더 누르면 이제 오토 들어오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동그라미 그리니까 저 위에 뭐가 나오냐면 혹시 해를 그리려고 했는지 축구공을 그리려고 했는지 농구공을 그리려고 했는지 저렇게 물어봅니다. AI가 동그라미 그리면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농구공이 나오거나 축구공이 나오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프로그램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겁고 자세한 툴도 되게 많습니다. 잘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쉽고 초보적이고 그냥 AI가 이 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툴 중에 하나여서 가져와 봤어요. QR코드 못 찍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냥 빈 어떤 백지가 나오죠. 거기에 왼쪽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툴이 있고 거기 가운데 동그라미 그려보시거나 세모 그려보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뭘 그리려고 했어? AI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려줘요. 자동으로. 네. 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이걸 가지고도 아이스 브레이킹에 사용할 수 있겠죠. 원래는 보통 A4 용지를 주거나 아니면 뭐 포스트잇을 줘서 우리 같이 여기에 뭔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AI가 그려주는 도움을 받아서 멋진 작품을 통해 서로 소개도 하고 마음 상태도 점검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도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좋은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을 테니까 그때마다 좋은 툴이 있으면 계속해서 나눠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런 제가 거기 교재에도 그로우 코칭 실습해가지고 그 글들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우셔서 그 툴대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점 검사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 강의를 할 때 소개했던 프로그램인데 오늘도 혹시 그때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원래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갤럽에서 나온 짐 클리프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짐 클리프턴. 그 사람이 쓴 강점으로 이끌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점으로 이끌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구입하면 강점 검사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줘요. 무료 코드를. 책은 비싼데 책은 3만 원이에요. 그런데 갤럽에 들어가서 이 강점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을 사가지고 검사를 진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짐 클리프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강점으로 이끌어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유료예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져온 거는 무료 버전인데 물론 유료도 가능한데 부분 유료여서 많이 학생들과 대학생들과 혹은 군 간부들과 장병들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QR코드로 제가 교재에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강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 강점에 따라서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관리자로서 우리 하급자가 이 강점에 따라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니까 나중에 한번 그 QR코드 찍어보셔서 검사 진행하는데 한 10분, 15분이면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비용을 들여도 괜찮으시다면 짐 클리프턴 들어가셔서 강점으로 이끌어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영어로 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 영어가 훨씬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하셔도 되고 그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 번역이 가능합니다. 번역이 되고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네, 그 번역이 되고요. 저도 한글로 했습니다. 저도 한글로 했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한글로 번역해서 활용 가능하고 이렇게 밑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만 실행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 나눔을 하면서 했던 여러 생각 중에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이중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중직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켠에 위로도 받았지만 제가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있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저도 잘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촌에 있을 때 찬양 인도를 했었고 제가 찬양 인도자 출신으로서 찬양 짧게 제가 좋아하는 묵상하는 찬양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인데요. 제가 주중에 목회도 어렵고 또 일반 직장 생활 프리랜서지만 하는 게 쉽지 않을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잠깐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이 찬양 저는 2절로 좋아하는데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오직 우리의 삶통에 영광 받으시어 주님께 박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